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우수하지만 정치하는 것들이 못돼 빠져가지고 대한민국을 더 이상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하는 짓을 보면서 저의 범죄를 덮고 이슈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국에다. 좌파들은 중국, 북한, 소련, 말도 안 되는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이 나라들에게 충성맹세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몰락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몰락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발전하고 향상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근본 에너지를 싹부터 잘랐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놀아갔는다. 사람마다 다 능력 차이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노동자의 국가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50년밖에 공산주의 이념이 50년밖에 유지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도 덩샤오핑이라는 등소평이 나와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개혁 개방으로 지금 자본주의를 급속도로 발전시켜 놨습니다. 자본주의를. 그렇지만 이 중국의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식 자본주의입니다. 경제는 자본주의를 따르고 국가 이념은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자본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공산주의는 공평한 것 같지만 인간의 자유를 엄청 제한하는 그런 자유입니다. 주의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인구죠. 많은 인구이기 때문에 하나만 히트를 하면 몇십억 개가 팔리는 그러한 인구에 의해서 지금 자본주의가 오늘날 세계 2위국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자리를 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이 세계 인구 1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1위국을 인도에 내줬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시대로 이미 접어들어서 국가의 이게 중요한 정책, 핵심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구 3위국이 미국입니다. 인도는 14억 3천만 명 조금 넘고요. 역시 중국도 14억 3천만 명인데 숫자가 몇백만 명이 이제 인도가 많기 때문에 1위국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지금 자유가 상당히 억압되어 있죠. 자유가 억압되어 있어도 경제가 발전할 때는 먹고 살만 하니까 그냥 국민들이 정부의 얘기를 고분고분 듣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경제가 내리막길을 타고 있습니다. 경제는 그런 것이죠. 항상 발전할 수는 없죠. 한번 올라가서 피크 정점을 찍으면 그 다음부터 내려갈 수밖에 없죠. 지금 부동산 거품이 벌써 꺼지기 시작했고 저출산 시대로 접어들었고 여기에 자유가 통제되어 있습니다. 통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자유 통제, 주계장막을 쳐놔도 이 자유가 통제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SNS 시대에서는 세계의 흐름, 세계의 동향, 경제가 다 한마당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이념이 한 울타리에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보가 분초 단위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중국이 아무리 자유를 억압하고 정보를 차단한다 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통제는 더욱더 불가능합니다. 2,500만 명인 북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중국 경제에 의지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시점에 중국 경제 의존도를 확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동아시아입니다. 인도하고 베트남하고 이런 경제의 축을 바꾸면 우리가 중국의 경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지 않는 중국을 옥죄기, 목을 조르기 시작하면 중국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지금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국민들의 삶이 궁핍해지면, 경제가 나빠지면 어려운 사람은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이 많은 인구들이 민중봉기를 일으키면 중국은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재명이라는 이 인간이 지금 중국을 소홀히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진다고 국민들을 속이면서 거기 가서 들러붙어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소련, 중국, 북한은 없어져야 될 나라입니다. 만약 민주주의가 최고로 발달된 미국이 지구상의 경찰국가가 아니고 중국이 이 지구상의 경찰국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암흑시대입니다. 이렇게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인권을 억압하는 홍콩 문제 마찬가지죠. 이러한 국가가 세계의 경찰국가 노릇을 한다면 다시 전 세계는 암흑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좌파라는 이것들은 지네들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북한, 소련, 중국을 손잡고 지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좌파가 하는 얘기 믿으면 안 됩니다. 좌파가 하는 얘기 믿으면 안 됩니다. 다 우리를 속이는 얘기만 합니다. 중국은 곧 몰락할지도 모르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한때 개혁개방으로 그 인구 숫자에 의해서 경제가 발전됐지만 앞으로 지금 경제 꺼지기 시작했고 인구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자유까지 보장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선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민주당 저 운동권 좌파들을 지지하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거기에 속아서 30-40%가 민주당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고맙습니다.